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편입에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에 편입하게 된 이용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숭실대학교 의생명 시스템학부에 합격하게 된 이지원입니다. 빨리 취업할 생각으로 인서울 전문대에 들어가서 취업을 일단 직장 생활을 1년 했습니다. RF 아날로그 쪽을 일하다 보니까 그 커리어 부분적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. 석박사 분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이게 하는 일이 달라서 한계를 느꼈고, 그 와중에 친구가 편입을 한 소식을 알게 돼서 이거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. 그래서 편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편입하게 된 계기가 수시를 다 실패하고 이제 정시 공부는 과목 수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편입은 비교적 영어랑 수학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편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편입 학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, 브라운 편입의 그 노예 제도라는 게 좋다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고 일단 상담을 하게 되고,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학원 저 학원 막 상담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추쌤께서 너무 편입생을 공감해 주시면서 상담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, 사실 여기가 다른 학원들처럼 이렇게 본캠 분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캠퍼스가 여기 하나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여기 모여 계셔서 따로 이렇게 뭐 비교하고 움직이고 할 거 없이 여기에서 한 수업에 다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특강 그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일찍 오고 싶어서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. 그게 매번 지문을 풀다 보니까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,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는 기본서 그리고 프리퀀시 그거를 위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베이스를 잡아두고 한 중간 정도에는 프린터 엄청 많이 나눠주시거든요, 우진쌤이. 그거랑 프리퀀시 2개 위주로 하고, 마지막에는 진짜 기출만 거의 풀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시험 직전까지도 기출 계속 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3월부터 영어 현강 듣고 수학 인강으로 시작을 했다가 8월에 수학도 현강을 듣게 되었는데, 아무래도 기출문제 풀이 때문에 학원 현강을 듣게 되었어요.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문제풀이가 좀 까다롭고 이제 개념만 배우다가 문제풀이가 갑자기 들어가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, 현강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질문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학원에서는 거의 수업만 듣고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, 아무래도 수험생이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잠이 들고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아무래도 생활 패턴 같은 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타입이라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학원 나올 때는 오전에 나와서 수업 듣고 오후에 집에 가고, 주말에는 그냥 편하게 푹 자고 밤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일어나서 그냥 공부할 거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생활 패턴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본인에 맞는 생활 패턴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시고, 수학 기출 문제도 그때 마침 딱 현강에 들어오면서 이제 학원 수학쌤이랑 대화 많이 하고 또 이제 프리퀀시 책 많이 이제 유형별로 풀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제 수험생활 루틴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8시에 오려고 했고, 평일에는 그래도 10시까지는 하고 집에 가서, 저는 집에 가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집에 도착하면 거리가 멀어서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독서실은 학원보다 더 가깝기도 하고, 그 마감 시간이 좀 더 긴 편이라서 저는 주말엔 무조건 독서실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했는데, 후반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전 따로 운동도 안 하고 해서, 그래서 힘들 때는 뭐 친구랑 통화를 뭐
길게는 1시간 할 때도 있었고 솔직하게 그 종현 쌤이랑 그때는 코로나라서 화상 상담을 했는데 종현 쌤한테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. 눈물도 흘리고 종현 쌤이 되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숭실대 합격 나오기 전에는 다 예비였어가지고 숭실대도 갑자기 주말에 조기 발표를 해버려서 집에서 그냥 라면 먹고 있다가 숭실대 합격을 확인하고 그냥 라면 다 집어 던지고 주저앉아서 또 막 펑펑 울다가 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가서 사실 합격 확인을 막 30번씩 해봤거든요. 근데 합격이 맞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 진짜 들숨도 기쁘고 날숨도 기쁩니다.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중앙대였는데 딱 발표 날에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죠. 버튼만 눌러놓고 너무 긴장되니까. 그리고 딱 합격한 걸 봤을 때 긴장이 싹 풀리면서 저는 화장실로 직행해서 헛구역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통화도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.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질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질문하고 끝나고도 질문하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쌤들은 많이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밴드톡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톡으로 질문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명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준영 쌤한테 직접 2층에 내려가서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. 실력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많이 도움되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특히 편입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편입 공부하면서 크게 슬럼프가 온 적도 없고 정말 1년을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공부를 좀 무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었어요. 이제 너무 공부에 막 집중하지 않고 물론 공부할 때 중요하긴 하지만 할 때만 집중하고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만 맞춰서 생활을 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여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잠이나 이런 학교 뭐 생활 패턴 같은 것들도 너무 막 다른 사람들 하는 거에 맞춰서 하지 말고 본인이 맞는 거에 맞춰서 편하게 수험 생활 하시면은 공부하기에도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